먼저 1단지입니다. 평당 평균 매매가가 1773만원, 인근 지역 평균이 1231만원이니까 약 44%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격차가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시장이 이 도시개발구역의 인프라와 미래 가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7단지는 어떨까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약 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 사례가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사실 완성되지 않은 단지의 권리에 시장이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셈이죠. 면적이 154만 6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평,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입니다. 계획 세대 수가 약 13,000세대, 세대당 2.4명 기준으로 잡아도 대략 3만여 명 규모가 되는데, 이 정도면 미니 신도시 하나가 동인천 도심과 송도 도심 사이 기성시가지 한복판에 통째로 들어서는 스케일이다. 그리고 2026년 8월 이 큰 그림의 결정적 대단지가 나옵니다. 바로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도시가 어떤 원리로 설계됐는가. 두 번째, 인프라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은 이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먼저 이 땅의 출발점부터 살펴보면요. 원래 이 부지는 OCI, 옛 동양화학 인천공장 부지였습니다. 자, 수십 년간 인천 구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자리인데, 이 공장이 떠난 자리를 단일 시행자인 DCR이가 통째로 개발하는 구조로 시작이 됐죠. 자,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수도권 최대급이었습니다. 위치를 도시 구조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요.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인천은 송도, 구월, 부평 세 개의 도심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용현 하객은 이 중에서 동인천 부도심과 송도 도심을 잇는 축상에 놓여 있습니다. 지정된 도심은 아닙니다만 업무 시설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도심에 비해서 오히려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개발된 두 도심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도심과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보통의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을 해보시면 구역별로 조합이 다르고 시행자가 다르고 사업 속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조각조각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분명히 새 아파트인 건 맞는데 주변의 학교나 상가, 공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의 설치 빈도가 우후죽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CTOCL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이 용현 하객 1블럭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완전히 다르죠. 처음부터 한 시행자가 47만 평 부지를 전체적으로 나대지에서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필수 인프라 시설을 고르게 배치하는 소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도시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모든 인프라 시설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의 큰 메리트다. 이 점에서 이 구도심의 재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주거지 옆으로 약 10만여 평 면적의 그랜드파크를 포함한 공원 녹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약 10만여 평이면 축구장 약 50개의 면적이죠. 여기에 상업 문화시설인 스타OCL,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이 함께 들어서는 인천 뮤지엄 파크,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총 4개의 신설학교.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9단지의 경우에는 중심 반경 300m 이내에 초중고 3곳 학교가 확정 및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도시의 구성 요소가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이 된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전국적으로 드문데, 이런 곳을 소위 도시계획상 완결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진행 속도를 보시면 2021년 1단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6개 단지가 이미 분양을 마쳤습니다. 자, 5년 만에 전체 도시의 골격이 세워진 상황이고요. 이미 3개 단지 3,774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권 가동이 이미 시작이 된 곳이고, 특히 이미 분양이 끝난 3개 단지 4,536세대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9단지는 이러한 도시의 큰 그림에서 도시가치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퍼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주요 도시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 각 시설별 도입 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인프라 시설은 어디에 생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생기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획 단계의 호재와 착공 단계의 호재는 그 체감적 무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수인 분당선 하익역입니다. 이 단지 생활권에 새롭게 도입되는 역인데요. 우선 2028년 개통이 목표이고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진행 단계입니다. 철도는 사업비 문제로 계획이 미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자, 그런데 하익역의 경우 시행자가 증가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를 이미 마쳤고 사업이 착공 단계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사업이고요. 특히 개발 주체가 자기 돈을 더 넣어서라도 역을 만들겠다고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에서 하익역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천발 KTX인데요. 수인분당선 하익역에서 이 한정거장 거리인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인데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왔지만 공정률 80%를 넘기면서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고 현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하익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송도역으로 이동한 후에 거기서 KTX로 전국으로 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천에서 부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를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셈이죠. 이게 사실 시티 OCL의 광역 생활권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메리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GTX B 노선입니다. 송도 인천대 입구에서 부평,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두 번째 GTX 노선이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노선에 의미 있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에 청학 사거리 인근에 청학역 추가 신설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총 사업비 2,126억 원 규모, 인천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설계비를 우선 투입하기로 하면서 본선 개통 일정에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청학역이 하익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수인분당선과 접속하는 자리죠. 하익에서 수인분당선을 타면 GTX B로 갈아탈 수 있는 접점이 바로 옆 생활권에 생기는 거고요. 게다가 청학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한 정거장이면 인천발 KTX의 기점인 송도역이 있죠. 장래에 제2경인선까지 더해지게 되면 GTX와 KTX 접속, 광역전철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트리플 환승 거점 구상까지 현재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8년 하익역이 준공이 되게 되면 하익 생활권 안에서 여의도, 서울역까지 도달되는 시간 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토부 발표 기준으로 송도 인천대 입구에서 여의도까지 약 23분입니다. 하익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청학역 GTX를 갈아타게 되면 환승을 포함해도 여의도까지 30분 안팎, 서울역까지 35분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걸리는 시간의 절반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인프라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아암대로 같은 간선 도로망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타이밍 공학이라고 부르는 관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OCL의 선행 단지들이 분양하던 시점에 이 인프라들은 전부 계획 상태였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래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단지가 나오는 현재 시점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수인분당선 하익역은 착공 단계, 뮤지엄파크 역시 착공 단계, 주요 학교들은 개교 연월까지 이미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보통 신도시 막바지 단지는 이 선행 단지들에 비해서 이 막차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데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앞선 단지들이 상당수의 리스크를 떠안고 들어갔다면 구단지 청약은 여기 착공되고 개교 연월이 나오고 6개 단지가 완판이 돼서 이 브랜드가 이미 검증된 상태, 즉 불확실성이 거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단지 자체의 입지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지 이름이 오션파크뷰인 이유가 있죠. 단지 정면으로 약 10만여 평 면적의 그랜드파크를 포함한 공원 녹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그 너머가 바로 서해입니다. 최고 49층 높이에서 공원과 바다를 한 시야에 담을 수 있는 이른바 더블뷰 구조입니다. 보통은 바다 조망이면 바다 조망, 공원 조망이면 공원 조망으로 각각이 조망권 메리트로 작용하는데 두 요소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희소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화 인프라 부분을 보시면 사업지 북동
좌측 900m 지점에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인천 뮤지엄파크가 올해 5월 착공식을 가졌고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인천예술인회관 건립과 인하대학교와 문화예술복합공간 협약까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지역에 도서관 하나만 들어와도 지역 자산 가치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단위의 문화 앵커 시설이 도보생활권에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죠. 용현학익 2초등학교가 2029년 3월, 용현학익중학교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고 고등학교 부지도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학교가 생길 예정이라는 말과 개교 연월이 나와 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과 이 입주 시점을 맞춰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 기반도 살펴볼게요. 인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는 법조타운이 인접해 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법률사무소, 관련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주 수요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해사법원 유치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법조 기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인하대 생활권도 겹치죠. 주거, 공원, 문화, 교육, 그리고 직장 수요까지 도시가치의 축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 계획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입주해서 거래되고 있는 선행단지들의 공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먼저 1단지입니다. 평당 평균 매매가가 1773만원, 인근 지역 평균이 1231만원이니까 약 44%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격차가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시장이 이 도시개발구역의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7단지는 어떨까요?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약 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 사례가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사실 완성되지 않은 단지의 권리에 시장이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숫자들이 말해주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계획도시는 완성되어 갈수록 가치가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 단계에서의 가격에는 불확실성이라는 할인 요소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착공되면 그 할인 요소가 하나 거치게 되고 학교가 개교하면 또 하나 거치고 공원이 조성되면 또 하나 거치는 식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칠 때마다 가격은 실제 가치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단지는 그 축적이 가장 많이 진행된 시점에 나오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9단지 개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OCL 9단지 오션파크뷰, 지하 2층, 지상 최고 49층, 9개 동, 총 1949세대의 대단지, 그리고 전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조합원 물량이 전혀 없고요. 전용 면적 59에서 136제곱미터까지, 소형에서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까지 선택의 스펙트럼이 넓고요. 시공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대형 건설사 3곳의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일정은 8월 31일 특별공급, 9월 1일 1순위, 9월 2일 2순위로 예정되어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 정당 계약 기간은 9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 전까지는 일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이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자격 요건, 공급 세대수, 일정까지 최종 확정 내용, 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7만 평 계획도시 시의 모든 리스크가 걷어진 결정적 퍼즐이 드디어 맞추어지고 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만 판단의 재료는 오늘 영상에 담긴 팩트로 충분히 정리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